빨리빨리의 시대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제일 즐겁다. 피코 아이어. 갓 태어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쨌든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본능적이라고 생각했던 먹기와 몸 움직이기가 정말 까다롭고 혼란스러운 동작이더군요. 현대사회는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식사 방법이나 자신의 몸매 관리,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사는 방법에 있어서 당신의 내면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현대사회는 마른 체형이 건강하다고 강조하면서 체중 감량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목표 달성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무언가 부족한 상태, 더 노력해야 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죠. 당신이 무얼 해도 어떤 생김새를 지녔어도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의 신체, 당신의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야 해요. 마음 챙김을 시작한다는 건 곧 당신에게 더 큰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긴다는 뜻이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뭘 먹는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은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정신없이 몰두하다가 감자칩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리고 나서야 아차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걸요. 하지만 빨리빨리 먹느라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서 힘에 붙일 만큼 많은 일을 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소비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도 어렵고 왜 사는지 진짜 이유도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만에서 상당 부분은 불만을 조장하는 마케팅 전략이 만들어낸 기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논리는 꽤 강렬하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헛된 꿈을 쫓지 말고 마음을 비운 지금의 당신에게 집중하세요. 침착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하는 이야기와 먹는 음식에 집중하는 일이야말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침착함입니다. 요즘 저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진 육체는 이것 하나뿐이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도 지금 한 번이 전부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가 바로 심호흡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당신은 얕은 숨밖에 쉴 수 없고 이 때문에 당신의 두뇌와 육체에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사기관 갤럽은 2019년 발행한 세계 심리 보고서에서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치는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미국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스트레스는 그 생명력이 길지 않고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 반응을 통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내버려 두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육체와 심리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기력 저하, 두통, 복근, 근육통,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불안장애, 조급증,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충동적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걸 가볍게 넘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가장 쉬운 해결책인 심호흡부터 시작합시다. 심호흡은 비용도 들지 않고 처방전도 필요 없지만 스트레스를 물리칠 강력한 응급처치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분을 바꾸고 집중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은 물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한다는 과학 이론도 있습니다. 심호흡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음식에 손을 뻗기보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당신의 육체가 가진 능력으로 균형과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도 창문을 열어놓고
신선한 공기를 담뿍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보통 당신의 몸은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간단하고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한 입 맛만 봤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음식을 먹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배고플 때 음식을 음미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배고프지 않은데 무언가에 홀려서 먹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식사 방식은 직관적인 식사의 4가지 요소에도 반영됩니다. 1. 배고프다고 생각되거나 음식이 당길 때는 무조건 먹는다. 2. 심리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원인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니까 먹는다. 3. 언제 얼마만큼 먹을지는 자신의 배고픔과 포만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4.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내가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신체, 음식 선택 적합성을 측정한다. 정말로 필요한 영양분보다 넘치게 음식을 섭취하면 당신은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불쾌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배는 물론이고 과잉 섭취한 음식이 당신 몸의 다른 장기들을 짓눌러서 피로와 졸음을 유발합니다. 과잉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려고 장기들은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속쓰림과 가스가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는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특히 어렵죠. 게다가 이럴 때는 주로 당이나 지방이 매우 많이 함유된 음식, 아니면 둘 다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진짜로 배가 고픈 게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 먹기를 멈추고 당신의 배를 만져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배고픔 때문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신호와 배고픔이 주는 신호는 서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난 배고픔은 누군가 당신의 명치를 세게 내려치는 것처럼 위장이 아프면서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진짜 배고픔은 공복감과 꼬르륵 소리를 비롯한 각종 소리를 훨씬 자주 경험하게 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찾는 음식 중에서 카페인, 정제당, 여러 차례의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 술, 탄산음료는 오히려 당신의 불안감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감정 해소를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당신을 다그치진 마세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잘 파악하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 또 다른 이유는 음식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 어디서든지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죠. 이 사실은 분명히 커다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커다란 유혹에 빠뜨리는 괴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먹지 말고 우선 심호흡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만져보세요. 배고프다는 신호, 허전한 기분,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나요? 음식이 간절한가요? 목이 마른 건 아닌가요? 어쩌면 당신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물리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면 당신의 두뇌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정신이 원하는 걸 알아내야만 합니다.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당신의 몸은 음식을 찾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동네 산책, 친구와의 즐거운 수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춤 감상, 잠깐의 낮잠이 당신의 몸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음식이 아닌 진짜 스트레스 킬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일할 때,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등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쓸모있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을 확보하세요. 회사에서 저는 건물 안을 돌아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집에서는 신나는 음악을 듣고 가끔 춤도 춥니다. 앉은 자세에서 심호흡을 해도 좋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일단 내 앞에 놓인 음식에서 손을 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먹던 접시에 냅킨을 올려두어서 식사가 끝났음을 알린 다음에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합시다. 몸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당신의 몸은 호흡과 심박수의 변화, 가슴 윗부분, 머리와 얼굴, 팔다리와 소화계통과 목구멍, 혹은 몸 전체의 감각들을 활용해서 불안, 스트레스, 슬픔,
그리고 다른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전달합니다. 이는 골격근 신경 내 분비계,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당신이 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얼마나 많은 수면이 필요한지, 언제 컴퓨터에서 멀어져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TV를 볼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둘 것인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들을지,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을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할지, 얼마나 움직여야 할지, 얼마나 많은 숨결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불행히도 아프거나 고통을 느낄 때 당신은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피곤할 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플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화가 났을 때 약을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느끼고 싶지 않은 것에서 도망치기 위해 과로하고 더 바쁘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몸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외면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히려 당신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줄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할 일을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보세요. 내 몸이 내게 말하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잠시 귀를 기울여보세요. 휴식을 취하라거나 운동을 하라는 등의 간단한 답일 수도 있고, 당신이 처리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업무 상황처럼 좀 복잡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싶다면 음식을 먹기 전에 당신의 몸에 어떤 느낌과 맛이 좋을지 확인하세요. 밥을 먹고 나서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합시다. 당신이 언제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왜 먹어야 하는지를 당신의 몸이 알려줄 수 있게 규칙적으로 반복하세요. 당신의 신체 언어를 배우고 그 메시지에 친절과 연민으로 반응하세요.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을 더 성장하게 만들 테니까요. 어떠셨나요? 린 로시 박사의 오늘도 허겁지겁 먹고 말았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서윤정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책이 있는 풍경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건강 심리학자이자 마음챙김 식사센터 이사장이래요. 맞아,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그렇다. 내 몸은 딱 하나뿐이고 이 인생도 정말 딱 한 번뿐이구나. 뭘 위해서, 도대체 누굴 위해서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이 좀 부당하게 대하는데도 나는 뭘 위해서 참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막 생각 없이 정말 TV 보면서 먹고 이런 시기가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이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던 시기,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있던 시기, 그리고 그걸 참고 이겨내고 회사에서 버티는 게 어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진퇴양난인 거죠. 너무 신기하게 그런 회사를 딱 관두고 나면 그 전처럼 이상한 식욕, 사실 식욕도 아니었죠. 배도 안 고픈데 이 스트레스, 이 괴로움을 풀 때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친구랑 약속 잡아서 술 먹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풀고, 뭔가 맛집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뭔가 악순환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라리 그런 일을 안 하면 사실 뭔가 보상 심리 이런 게 사라져서 맛집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있긴 해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회사에 다닐 때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무조건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관뒀던 곳들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일의 강도나 그리고 그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던 결국 그냥 사람 때문에 관둔 게 많거든요. 혹시 지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음식도 조절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책을 읽거나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또 뭔가를 먹었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건 지금 뿐이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사실 오늘 하루잖아요. 이 하루들이 쌓여가지고 인생이 되는 건데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고민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게 그냥 또 내가 성장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먹는 게 정말 유일한 낙이신 분들은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 일을 언제 딱 관둘 거다. 이거는 마음속에 언제일지 조금씩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체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끝없는 고통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은데 끝이 있는 고통, 그것도 내가 언제 이게 끝날지 아는 것은 그래도 좀 버틸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뭔가 준비도 좀 해놓고 그리고 내가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끝이 언제인지 정해놓으면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막 추가로 막 많이 구매하는 것들 품위유지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어쩌면 여러분이 싫은 일을 관둠으로써 그런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이런 게 사실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런 것들에 눈이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